자녀 결혼까지 책임져야 하는 61세 아버지의 고민이 솔직한 고백.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진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시작한 세대에게 자녀 결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자식 다 키워놓으면 끝이라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취업은 늦어졌고 결혼은 더 늦어졌고 부모의 역할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아직 불안한데 자녀의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가 눈앞에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는 나이 아닌가. 이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건 해줘야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많은 60대 부모들이 조용히 고민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외면하지 않고 은퇴 준비와 노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려는 이야기다. 1. 책임과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결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비용이다. 결혼식, 전세금 또는 주택자금, 혼수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다. 부모의 역할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61세라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써야 할 시간이 더 길다. 이 시점에서 무리한 지원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흔들 수 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중에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선택. 사례 1. 결혼 자금 지원 후 노후가 흔들린 경우. 김 씨 63세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1억 원을 지원했다. 퇴직금 일부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한 돈이었다. 당장은 뿌듯했다. 아들 결혼 제대로 시켜줬다는 만족감이 컸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예상보다 빨리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덜 해줬어도 내 삶이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례 2. 지원 범위를 정하고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경우. 이 씨 61세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처음부터 기준을 정했다. 부모로서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대신 딸과 사위는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결혼을 준비했고 무리한 소비 없이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결혼 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덜했고 부모에게 추가적인 의존도도 낮았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사례 3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한 경우. 박 씨 62세는 처음에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계산해보니 불가능했다. 그래서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도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한다. 너 결혼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도 중요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히려 아들이 더 이해해줬다. 결혼 비용을 나누고 일부는 스스로 해결했다. 그 결과 박 씨는 노후 준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솔직해졌다. 3.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한 번의 큰 지출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년, 30년을 불안하게 보내야 한다면 그 선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변수도 많다. 건강 문제,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지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4. 좋은 부모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기.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다 해주는 부모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요즘은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보다 함께 계획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선택일 수 있다. 마무리하며 61세 아버지의 고민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의 현실이다.
자녀의 결혼은 분명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그만큼 부모 자신의 삶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게 지금 세대 부모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함께 책임질 것인가일지도 모른다. 조금 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함께 가는 길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 결혼을 둘러싼 고민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현실을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인간의 수명과 착각의 간극.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지만 이 생각은 통계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 건강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즉 61세라는 나이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임학의 시작에 더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하나 있다. 바로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다. 이건 쉽게 말해 너무 오래 살아서 돈이 부족해지는 위험이다. 실제로 금융 연구에 따르면 은퇴 자산이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것이다. 이걸 자녀 결혼 문제에 대입해보면 명확해진다. 지금 1억을 쓰는 결정은 단순히 지금의 1억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이는 선택이다. 6. 뇌는 왜 지금의 감정을 더 크게 느낄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이 있다. 인간의 뇌는 구조적으로 현재의 감정을 미래보다 훨씬 크게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식에서 느끼는 자부심, 주변 시선에서 오는 만족감, 부모 역할을 다했다는 감정,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느껴진다. 반면 10년 후 생활비 부족, 20년 후 의료비 부담, 경제적 의존 상황, 이런 미래의 위험은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소평가된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인지 구조의 한계다. 7.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자녀 결혼 비용 지원은 경제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지원하는 돈은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소비성 지출로 끝난다. 예를 들어 화려한 결혼식, 과도한 혼수, 체면을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남지 않는다. 반면 같은 돈을 연금 자산으로 운용하거나 건강관리에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장기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자산이 된다. 즉 선택의 문제다. 한 번의 이벤트를 강화할 것인가? vs 수십 년의 삶을 안정시킬 것인가? 8. 관계의 질은 돈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덜 해주면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연구들을 보면 가족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금전적 지원의 크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는 다음 세 가지다. 기대치의 명확성, 의사소통의 솔직함, 책임의 균형. 즉, 얼마를 해줬느냐보다 어떻게 합의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건 조직 심리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다. 불만은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생긴다. 그래서 자녀 결혼 문제에서도 핵심은 이거다. 조용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유하는 것. 9. 결국 노후 준비의 본질은 자립이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다. 자립.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심리적 위축, 관계의 변화, 선택권의 감소. 특히 자녀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면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도 미묘하게 바뀐다. 도와주는 관계에서
의존하는 관계로 바뀌는 순간 서로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 이것이다. 부모가 끝까지 자립하는 것. 10.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 이쯤에서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질문은 이거였다. 자녀 결혼에 얼마를 해줘야 할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내가 80세까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지금 얼마를 지켜야 할까? 이 질문을 기준으로 보면 선택이 훨씬 명확해진다. 마무리 책임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예전 세대의 책임은 끝까지 해주는 것이었다면 지금 세대의 책임은 조금 다르다. 함께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자녀 결혼을 둘러싼 고민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역할의 재정이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오히려 더 건강한 방향일 수 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지키고 자녀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결혼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해줬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했느냐다.